남퐁의 생일 파티에서 절친이 그에게 프랑스어로 불륜과 임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의 시누이는 여전히 몰랐죠. 남퐁은 무관심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증오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를 배신하면 영원히 잃게 될 거라고요. 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아주 잘 숨겼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조각을 내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눈이 이미 반응한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가 프랑스어를 이해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케이크 조각을 내 앞에 놓고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다 됐어요. 더 이상 케이크를 먹지 않겠어요. 모두 즐거웠습니다. 남퐁도 일어나서 나와 함께 집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룹은 즉시 그를 다시 불렀고 그의 시누이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파티의 주인공은 남아서 끝까지 우리와 놀아야 했습니다. 나는 그의 손에서 내 손을 빼냈습니다. 나는 혼자 운전해서 집에 갈 수 있어요. 당신은 남아서 모두와 놀아주세요. 그냥 말이 많았어요. 멈출 틈도 주지 않고 바로 돌아서서 나갔죠. 주차장에 도착해서 가방을 뒤져보니 차 열쇠가 아직 그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눈썹을 잔뜩 찌푸리며 일행은 화장실로 돌아갔고 잠시 후 앞바퀴가 앞으로 나가는 게 보이더니 바로 옆문으로 열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남퐁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남퐁을 보자마자 앞바퀴가 바로 굽어 그의 품으로 들어왔죠. 남퐁은 그녀의 허리를 움켜쥐며 귀여워. 너무 가까이 있어라고 외쳤어요. 남퐁은 수줍게 멈춰서서 가볍게 주먹을 날렸어요. 정말 증오스러워서 더는 못 참겠어. 자기야. 남퐁은 엎드려서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벽에 기대어 있는 내 옆에 있는 언니가 바로 여기서 섹스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어떻게 감히 눈덩이가 멈춰서서 도발적으로 그의 성기에 키스했어요. 남퐁은 화가 나서 그녀의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고 고개를 숙인 채 복도에서 몇 번이나 키스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의 무리가 나와서 웃고 놀릴 때까지. 알았어. 알았어. 내가 다시 키스하면 이 나이에 부끄러울 거야. 그들은 모두 스노우 케이크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들은 스노우 케이크와 남퐁을 위해 그것을 숨기고 있다. 그 순간 나는 구석에 숨어 뼈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문 앞에 서서 안에서 엘리베이터 소리를 듣고 그들이 내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드디어 스노우 케이크가 도착했다. 여기에 숨겨진 자매가 있는데 내 나이는 감히 아무것도 줄 수 없었고 정말 짜증났다. 내가 무슨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퐁의 목은 숨겨진 자매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다. 우리와 함께 스노우 케이크가 천국에 오게 되었지만 우리는 약간의 명성을 가진 남자이고 밖에 몇 명의 여자를 더 두는 것은 매우 정상적입니까? 맞아. 아뽕,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한 하몽은 확실히 스노우 케이크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당신은 남은 인생 동안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눈꽃 빙수에 비유하는 것을 듣고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숨겨진 의미가 드러났다. 하지만 아무도 남퐁이 점점 더 애타게 기다리는 소녀의 미소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발밑에 맥주캔을 큰 소리로 따라 부었다. 꿈에서라도 네가 데려올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옹호했고 그의 특이한 행동에 눈꽃 빙수는 선택되었다. 분위기가 기다리기 시작하자 말은 당황했다. 그녀는 황급히 돌아서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권했다. 아, 망가. 걔네들 혼내지 마. 나도 내 자리를 알고 있고 여드름 때문에 기분 나빠할 순 없어. 그 말을 한 후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지 않고 가슴을 꾹 눌러주며 고개를 저었다. 그의 숨결이 분노로 가득 찼지만 그의 손이 그녀를 막았다. 밤을 함께 보낸 소녀가 그녀의 입술을 사로잡았다. 방 안의 친구들도 매우 다정하게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나는 본능적으로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렸을 때 방 안에 남자들이 몇 명 앉아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과를 멈추고 나가려던 순간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뭘 하려는 거야? 그는 가슴을 꽉 쥐고 그들을 경계하듯 바라보았습니다. 가운데 있던 남자가 빠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가 아주 익숙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몽, 나를 못 알아보겠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가장 강력한 가문의 장남인 룩 타이차오였습니다. 남폰과 제가 결혼했던 날 그는 룩 가문을 결혼식에 초대했고
심지어 아주 귀중한 지참금까지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제게 주면서 그는 혼란스러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몽, 앞으로 입장을 바꾸고 싶다면 나를 고려해봐. 그 순간을 떠올리자 남퐁의 얼굴은 탄의 얼굴처럼 새까맣게 변해 즉시 그를 끌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룩타이 차우였다.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는 종종 미소를 지으며 오랫동안 손을 부드럽게 비볐고 눈물이 이미 내 눈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다. 구남판기 나중에 널 울렸는데 지금 후회하겠지. 키스하고 싶다면 나랑 결혼하는 걸 고려해봐. 그는 다시 그런 말을 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의 손을 놓고 문을 열고 나갈 생각을 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옆방에서 나오는 남판과 투엣 이모와 부딪혔다. 투엣 삼촌의 젖음은 이미 내 몸에 닿았고 남팡의 아이는 여전히 분노를 감추고 있었다. 두 사람을 보니 위층 대통령실로 가서 계속할 생각인 듯했다. 나를 보자 투엣키으. 하오 삼촌이 놀리듯 배에 손을 얹었다. 나는 차분하게 남팡을 바라보았다. 그는 즉시 투엣 삼촌의 손을 놓고 절을 하고 절을 했습니다. 멍맹, 당신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와 투엣 삼촌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갈 것입니다. 그는 여자가 임신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녀는 두 번째 남편을 찾으러 왔습니다. 언제 타이차오가 내 옆에 서 있었을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는 나를 팔에 끌어당겼지만 남의 방은 도발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남의 방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그는 차오의 얼굴을 똑바로 치려고 했습니다. 입 조심해. 멍멍은 내 아내야. 병든 버전으로 그녀를 만지지 마. 그는 소리치고 서둘러 나를 다시 그의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는 차오의 손을 정말로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남의 방도 병든 버전으로 나를 만지지 마. 그는 앉아서 나를 보는 것을 멈추고 몽몽, 뭐 꽃이 피었니? 라고 더듬거렸다. 그가 더 달라고 했을 때 나는 그가 아프기만 하면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내 경계를 넓게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멍멍, 내 설명을 들어봐. 너와 이 병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남퐁은 여전히 나를 유혹하려 하고 있어. 나는 더 이상 모르는 것처럼 계속하고 싶지 않아. 그만해. 남퐁의 프랑스어를 알아. 그 말이 도움이 됐어. 그는 영혼 없는 사람 같았고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고 병은 사라졌어. 두 부인이 서둘러 그를 도우러 왔지만 그에게 밀려났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을 애워싸고 있었다. 타이쩌우가 다시 나를 따라왔을 때 하모, 씹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나에게 상기시켜야 해. 나는 타이쩌우의 말을 못 들은 척했다. 내 집과 남퐁의 집 화장실을 잡아. 남씨의 영혼이 그와 함께라면 이 집은 내 물건들과 우리 사이의 달콤한 추억들을 짓밟아 버렸다. 그는 언젠가 몽몽 정말 사랑해. 조금도 너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했다. 하지만 누가 생각했겠는가.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의 인생에서 단 3년 만에 그는 나에게 실증이 났다. 밖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심지어 아기를 품게까지 했다. 그러니 그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그를 방으로 데려가 짐을 싸기 시작했다. 만약 그가 나를 배신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남퐁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내가 영리해서 아내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황해서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맹맹은 나중에 그를 떠나고 싶었지만 나는 그것이 웃겨서 떠났다. 그는 이 모든 세월 동안 내 말이 그저 자신을 먹여 살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그는 뻔뻔하게도 애인과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와서 즐겁게 놀았다. 그가 없으면 내가 못 살 거라고 생각했을까. 웃음이 절로 나왔다. 남퐁 씨, 내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나를 쳐다보는 것을 멈추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고 목이 메었다. 나는 항상 그와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그는 뭐라고 했을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여자가 그의 아이를 낳게 내버려 두었다. 내 앞에서 2번이나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와 그녀는 내 앞에서 키스하고 춤을 추기까지 했다. 정말 그의 눈에 내가 그렇게 느긋해 보일까? 아니, 멍멍. 정말 아니야. 남방 소녀의 얼굴에 가짜 물동이가 번뜩였다.
그는 나를 꽉 안았다. 멍멍. 그와 병은 그저 잠깐의 쾌락일 뿐이었다. 그는 너무 강해서 조금 재밌게 깨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와 진지하게 지내고 싶지 않았지만 너는 그것이 너무 싱겁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자이고 그에게도 약간의 자극이 필요하다. 걱정 마.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기다려. 그는 그녀를 해외로 데려가서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거야. 그녀의 아이. 내가 너를 죽도록 때려 눕히고 그녀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게 할 거야. 알았지? 아니, 나는 온 힘을 다해 그를 세게 때렸어. 남시방, 네가 바람을 피웠다면 인정해. 그런 변명에 속지 마. 네가 말해. 나는 후회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오랫동안 당신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내가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이혼하자. 앞으로는 술 끊고 아무리 흥미로운 여자라도 나랑 상관없어. 더 나아가 내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나는 좋은 엄마도 아니고 당신 애인의 아이를 키워야 할 정도로 인간도 아니야. 남씨 방은 얼굴을 찡그리며 나를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해가 안 가. 이렇게 됐어. 내가 분명히 설명했는데 왜 그는 아직도 나를 그렇게 쳐다볼까? 정말 이혼하고 싶어. 그는 단 하나의 질문만 했다. 심호흡을 하고 진정하며 단호하게 네. 라고 대답했다. 바쁘지 않으시면 내일 아침에 이혼하세요. 여동생, 저한테서 떨어져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죠? 그는 야성과 잔혹함이 가득한 눈으로 다그쳤다. 맞아요. 그는 제 약점을 정말 잘 알고 있었죠. 그와 제가 헤어진 지 첫 해. 샤 가문은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할머니는 100년의 업이 자기 손에 넘어간 충격을 견디지 못하시고 석탄가스를 마시고 자살을 선택하셨습니다. 어머니도 혼을 버리고 싶어 삼계산제를 지키기로 하셨습니다. 샤 가문의 사서시수였던 본래 오만하고 다정했던 제가 하룻밤 사이에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군흥봉이 곁에서 저를 지켜주고 술을 대접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견디지 못하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선택했을 겁니다. 그는 제가 아버지께 언젠가 저를 배신하면 아버지를 버리고 가셔서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것을 후회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샤 가족이 홀로 남겨진 후 나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설령 그가 정말 아프고 정말 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나는 감히 그를 떠날 수 없었다. 그가 그를 떠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내 자존심이 가문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잊었다.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방이 내 집이었고 나는 여전히 자유롭게 높고 멀리 날 수 있었다. 나는 평정을 되찾았지만 내 앞에 있는 5개의 방에서 그가 점점 더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을 남기고 힘을 빼고 계단을 계속 내려갔다. 그가 다가와 나를 끌어당기려 했다. 네,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무거운 컵이 똑바로 떨어져 내 머리를 세게 강타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마치 죽는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침대 옆에는 2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있었다. 나는 잘 알아보지 못했다. 한 명은 나를 아내라고 불렀고 다른 한 명은 나를 누나라고 불렀다. 당신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내라고 부르죠. 이 말은 모호할 겁니다. 그는 그 사람을 바로잡았고 그의 눈은 혼란으로 번쩍였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결혼했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내 아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이를 가지고 있고 나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니 이상하게 불편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 형제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재빨리 다른 남자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형제가 있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 나는 당신의 형제이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를 잊어도 괜찮아. 내가 항상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걸어가서 나를 보는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마치 듣고 이익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는 비참함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억을 잃은 사람이 된 기분은 정말 너무했다. 2 사람은 똑같았다. 그리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가 의사를 불렀다. 나는 병원 침대에 앉아 문 밖을 내다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들어왔다. 의사는 나를 꼼꼼히 진찰한 후 밑에 깔린 여행 가방 때문에 다리와 머리가 다쳤고 모든 기억을 잃었다고 결론지었다. 언제 기억이 돌아올지는 알 수 없었다. 내일일 수도,
한 달 후일 수도, 어쩌면 영원히 그럴 수도 없었다. 그때 나는 기억을 잃었다. 나는 형인 척하는 남자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물론 내 안에서 그 남자는 먼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사람은 나를 꿈이라고 불렀다. 내 이름이 꿈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남퐁 출신인데 우리의 감정에 대해 그 감정이 괜찮을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무표정했다. 그는 조금도 주저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애정으로 가득했다. 물론 좋았다. 우리는 5년 동안 사랑했고 3년 동안 결혼했다. 아주 깊은 감정이었다. 그가 한 말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지금 그를 봐도 독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왜 머리 밑에 가방을 얹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니? 그의 얼굴을 잊고 부끄러워하며 호기심에 물었다. 내가 네 생일 파티에 갔는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아래층으로 데려가서 안전하게 지켜줬어. 너무 걱정돼서 내 가방을 뒤로 잡아당겼고 너무 흥분해서 내 다리가 아니라 나였어. 계단에서 넘어졌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쉬웠어. 그의 설명은 이러했다. 그가 마음을 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다리가 아니야. 형제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을 많이 만났어. 너는 어때? 너는 내 형제가 아닌데 왜 내 형제라고 하는 거야? 그는 절을 하며 다시 한번 나와 남퐁 사이에 자신을 두고 천천히 문제를 해결했다. 내 이름은 탐치엔이고 그녀의 절친한 친구 탐틴의 오빠야. 어린 시절부터 그녀는 나를 오빠라고 불렀어. 언니가 해외에 있어서 제때 돌아올 수 없어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언니의 연구를 보기 위해 자주 이곳에 왔습니다. 언니와 남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언니는 오랫동안 그에게 청혼했고 그도 언니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언니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바람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그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남퐁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와 다툰 후 계단에서 넘어진 걸까요? 기억이 나지 않았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교화! 이제 꿈이니 괜찮아. 가자. 남퐁 선생님이 탐치엔을 끌어냈습니다. 바람 강이는 그가 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탐틴이 돌아오면 저도 탐 안으로 함께 갑니다. 시크릿원은 다정하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후 남퐁은 곧바로 저에게 다가와 친밀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불편했지만 그를 놓아주며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깊은 상처에 잠겨 있었습니다. 남퐁 선생님? 죄송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내 친밀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말이야. 강요하지 마. 남퐁 양은 앉았다. 그녀의 손은 공중에서 몇몇 친구들에게 닿으려다 천천히 내려갔다. 알았어. 강요하지 마. 그가 나를 다시 안정시키려 한다고 말한 후 그녀는 내 차가움을 두려워했고 그는 기어가기를 거부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 아래층으로 내려가 나를 위해 음식을 사왔다. 그렇게 말한 후 그는 안정을 되찾고 방을 나갔다. 그가 떠난 후 나는 전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죽을 만큼 행복했고 비밀스러운 사랑하는 사람들의 문자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아, 네가 전화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후 뭔가 해결된 것 같아. 그 후에 남퐁이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너는 너무 멀리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곧 돌아올 거야. 나를 기다려. 내 동생이 와서 상황을 먼저 볼 수 있도록 기억할게. 모든 문자 메시지는 나를 위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문자 메시지. 놓쳤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그녀는 바로 답장을 하지 않았다. 아직 비행기에 있는 모양이다. 문자를 내려놓으려던 참에 병동문이 갑자기 열렸다. 먹고 추워진 여자가 들어와 거만함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도 문자 메시지를 하고 싶은 기분이야. 제안은 아무것도 없이 나왔지만 놀랐다. 나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에게서 강한 적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아세요. 나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지만 알아보지 못했다. 그녀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의 배는 이상했고 내 앞에서는 아무런 예의도 보이지 않았다. 진심을 확인하러 왔다면 다른 방으로 갔을 것이다. 내가 가장 목소리가 별로 기쁘지 않아. 그녀는 말을 멈추고 천천히 나를 강제로 다가오게 했다. 내가 여전히 가장 거리를 두세요. 나를 보세요. 당신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3개월도 넘었잖아. 이 집안의 서민이라니. 이제 주인을 바꿀 때가 다 됐어. 도발적인 눈빛으로 그녀가 말했다. 당신 아이를 임신했다고요. 나는 본능적으로 배에 손을 얹었다. 방금 방 안의 바람도 내가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다. 심지어 9번째 방도 나를 아주 사랑한다고 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다른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임신하게 두겠어? 내 앞에 있는 그 악랄한 여자를 보고 갑자기 이해가 됐다. 알겠어. 이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온 거잖아. 무슨 척 하는 거야. 샤모, 여기 온 이후로 다 봤잖아. 그녀는 사납게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사람 다리에 앉아서 그런 짓 하는 걸 봤잖아. 네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가서 그 사람이 방 안 사람 다리에 앉아 있는 걸 봤어. 그래서 방 아줌마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가 술을 마시고 나와 다툰 게 아니라 그와 그 여자가 친밀하게 지내는 걸 봤기 때문에 계단에서 떨어졌습니다. 몇 가지 밋밋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지만 룸메이트가 한 말은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Bag ties.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룸메이트가 제때 돌아와 들어오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이름은 총집애인 박티엣이었습니다. 박티엣은 고개를 돌려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그녀에게 반하지도 않고 넘어졌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기에 넘어지면서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방에 누워있던 그녀는 저를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곧장 제게 다가와 다친 곳이 있는지 걱정스럽게 살폈습니다. 방에 누워서 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사람과 그런 짓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눈이 충혈된 채 곧장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불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기대감에 가득 찬 눈으로 내게 설명했다. 그녀는 장군이었지만 나는 그랬다. 그녀는 화가 나서 일어섰고 그의 눈은 그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닥쳐. 그는 고개를 뒤로 돌리고 너무 크게 말했다. 이 나쁜 날 그녀를 때리도록 강요하지 마. 뉴스를 보니 두 사람은 그녀가 말한 그런 관계가 아닌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매우 속상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울고 있었다. 나는 방에 누워있는 여자의 소매를 살며시 잡아당기며 부드럽게 물었다. 방에 누워서 형님, 정말 이렇게 잘못한 적이 없으신가요? 그는 그저 마음속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그녀에게 새 손가락을 들어 올렸다. 난 당신에게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약속해요. 나는 얼굴을 돌리고 목소리를 더 작게 했지만 약속은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당신은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했지만 나는 정말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곧장 수화기를 들고 그녀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내 앞에 있던 날, 그는 변호사에게 자기 명의의 모든 재산을 내 것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그의 필체마저도 내 이름을 따온 것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미쳤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넘기면 언젠가 네가 나를 떠나면 난 빈손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정말 조금은 마음이 쓰였다. 그는 갑자기 그렇게 느낀다고 했어. 그럼 내가 빈손으로 널 기다리게 하려고 날 내버려 둘 거지. 라고 물었다. 나는 바닥에 누워 애정 어린 눈빛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 나는 너와 절대 멀어지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그는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총을 겨누고 잠을 자며 직접 죽을 먹여 주었다. 이 장면은 마치 오래전에 함께했던 것 같았다. 다시 말해, 내 기억은 아직 희미했다. 건강이 조금씩 회복된 후 바닥에 누워 증조부 댁으로 돌아갔다. 나는 거기 없었다. 고인이 된 주인의 주인이 먼 길을 오셨다. 그는 땅에 누워있던 사람들이 준비한 이체 서류와 재산을 가져왔는데 모두 공개된 상태였다. 땅 주인이 그것들을 그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것들을 받아 손에 든 글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었다. 내 옆에 누워있던 사람이 내가 열심히 읽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당황했다. 꾸마, 내 풀 아직 가지고 있니? 나는 2단어로 된 인사를 보내며 다시 물었다. 내 풀 아직 가지고 있니? 그는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손을 들어 어색하게 문질렀다. 당연하지. 멍멍. 나는 소리내어 대답하고 손을 계속 읽었다. 수화기의 힘이 문제가 되지 않자.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받아들였다. 괜찮아. 그는 누워있는 손등에 부드럽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내가 납을 제거하는 모습에 그는 감동했고 나는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더 가까이 다가왔다.
나는 그가 나를 부를 거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다리며 몰래 321을 세웠다. 아니나 다를까. 골든벨이 제때 울렸다. 그는 수화기를 켜고 얼굴을 찡그리며 전화를 끊었다. 전화 상대방은 다시 전화를 걸기가 너무 불안했고 나도 피곤해서 먼저 들어보라고 계속 말했다. 그는 일어서서 나가면서 목소리를 낮추고 전화 상대방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잠시 후 그는 말을 하기로 결심하고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멍멍. 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으니 돌아와서 처리해야 해. 너 벌써 냄새나. 나 기다리지 마. 나는 더 묻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그의 건강에 화가 났다. 그도 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와 함께 돌아다녔다. 마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는 고개를 10번 가볍게 저은 후 밧줄을 집어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내 목소리를 녹음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 그저 남풍의 불길 속에 있었을 뿐이다. 그를 퐁으로 데려왔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제가 떠나기로 했던 날 밤처럼 여전히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남풍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아프셨고 항상 그녀 곁을 지키셨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녀는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나쁜 누이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아이를 입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 행복한 결혼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저도 그에게서 아이를 입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는 순간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왜 영화 속 비참한 여주인공처럼 되어야 할까요? 그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저는 어리석게도 고백을 철회하며 그가 회개하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의 존엄성을 잃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족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극을 꾸몄습니다. 모든 것을 잊은 척하고 그와 박두의 사이의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는 내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나를 속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적절한 말만 하면 됐다. 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했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들키지 않기 위해 비밀스러운 사랑까지 속였다. 그렇지 않으면 태평하고 무모한 그녀의 성격 때문에 문제가 드러날 가능성이 컸다. 나는 가져갈 것이 많지 않았다. 고백을 끝내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문에 도착했을 때 판사의 차는 이미 옛집 밖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정중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고 채 타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랑이 차 안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흥분한 듯 나를 껴안고 입에는 말이 가득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았지. 아직도 우리가 세계 최고의 커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라고 꿈꾸는 듯 했다. 남풍 앞에서 보고 싶은 척하며 그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기에 모두를 속여야 했다. 내가 못된 짓 하는 거 아니야. 약속할게. 마치 네가 마침내 깨어난 것 같아서 차라리 편지를 쓰고 싶어. 그녀는 입술을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래도 받아들였다. 그가 배신하면 떠날 거라고 말할 때마다 그는 후회하며 위로 올라가고 싶어 했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냉정했다. 하지만 여기 나는 정말 사랑에 너무 미쳐 있어. 하지만 남풍은 정말 모든 재산을 너에게 줬어.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이 메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부분을 옮기기 위해 서류를 꺼내서 사랑에 눈이 먼 사람만 죽는다고 누가 말했는지 말했다. 불행히도 그는 사랑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몸을 주었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불렀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은밀히 재산을 이전하기 위한 서류를 받아야 했고 끊임없이 자극을 받았고 너무 많았고 이 드라마를 연기하기 위해 공개적인 굴욕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를 사랑했지만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식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아니었다면 병든 눈이 그를 요청했고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다시 그의 의견을 물었을 것이고 그를 패배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을 원했고 저것을 원했습니다. 병든 내가 인내심을 가진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방금 기억해낸 그 시간 동안 나는 매일 병든 눈으로부터 도발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나와 남풍 씨 사이의 친밀한 사진과 비디오를 보내주었습니다. 비디오에서 그녀는 그에게 내가 더 많은 감정을 보내는지
아니면 하몽이 더 많은 감정을 보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 위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제가 더 애정을 쏟았죠. 맹맹은 그저 흔한 꽃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연애병자라고 불러야 할지 바람둥이라고 불러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아마 이런 남자를 사람들은 감정 분열자라고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팡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시크릿 러브와 잤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 우리는 카나라로 날아갈 예정이었고 남팡 씨는 제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타지의 차가운 공기를 땅바닥까지 태워버렸을 것입니다. 카나라로 가는 비행기에서 시크릿 러브는 눈을 굴리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맹맹, 회개할 건가요? 정말 남팡 씨가 당신에게 넘겨준 모든 주식을 그의 적 중국인과 서양인의 적에게 팔 계획인가요? 고개를 저었다. 그때 바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 여기 어윅더이초는 나와 함께 오르락 내리락 했다. 나는 그에게 관심이 없었고 첫눈에 반했다는 그의 말은 함부로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남퐁에게 복수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나는 그에게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지만 새 사람을 찾는 취미는 아니라고 말했다. 돈을 벌고 싶다면 협력할 수 있었다. 그는 사업가이기도 해서 바로 승낙했다. 나와 땀띠니 바닥에 쓰러지자 오백더이초가 직접 우리를 데리러 왔다. 그는 우리보다 1시간 일찍 도착해 고개를 숙이고 기꺼이 협조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길을 끌었다. 나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어 형식적인 악수를 청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나를 놀리듯 내 손을 꽉 잡았다. 돕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릭더이처. 이 작은 욕심 때문에 사업 계약을 파기하려는 건가? 나는 당황한 게 아니라 그저 말했다. 그는 즉시 슬픔을 느꼈고 사과하며 오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의 차에 탔습니다. 그녀는 비밀리에 저와 함께 가지 않고 제가 전에 산 아파트로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함께 저녁을 먹기를 기다렸습니다. 차 안에서 릭타이차우는 전처럼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약간 즐거웠습니다. 차에서 내려 그의 식당 개인실로 들어갔을 때에야 그는 점차 진정되었습니다. 릭통은 매우 긴장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리를 찾았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안은 없었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을 오해하여 돌아서서 남퐁 씨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릭통은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볍게 메시지를 보내고 바로 들어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는 제 옆에 앉아 그의 팀에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우리는 주식양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남퐁이 준 집들조차 그에게 되팔았습니다. 남퐁이 준 모든 것들은 갖고 싶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바꾸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가 남퐁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이제는 완전히 그에게 청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강자에게 계약서를 건넨 후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그가 제게 입힌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 너무 가볍네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더 잔혹한 복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여할 의향이 있나요? 그는 당신을 그리워했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더 잔혹한 복수를 원하나요? 그게 뭐죠? 그는 제 이야기를 듣고 매우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안에는 남퐁을 죽게 할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흥분한 그는 즉시 USB를 받았고 당연히 당신을 데려갈 겁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일어서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저를 다시 부르고 무덤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정말 나를 시험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난 그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남자의 목소리가 뒤에서 울려 퍼졌다. 탐친의 목소리였다. 그도 여기 있어. 두 번째 형. 또 왔구나. 나는 따라 그를 두 번째 형이라고 불렀다. 탐띵과 내가 그를 부르던 것처럼 이번처럼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내가 네가 나를 두 번째 형이라고 부르게 하기 전에 너는 남퐁과 함께 있기 때문이야. 이 후배 관계의 바다를 기억해야 해. 하지만 지금 너와 남퐁은 이혼하려고 하고 있으니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할 필요가 없어. 머스머스? 더 이상 나를 두 번째 형이라고 부르지 마. 알았지. 나는 망설였다. 탐친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
탐띠니 그녀의 두 번째 형이 몇 년 동안 그녀를 속이고 있다고 여러 번 불평했던 것이 기억난다. 그가 손님일까 봐.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나라고 말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입을 크게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너무 감정적이라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차오의 손이 갑자기 바뀌자 그는 탐친에게 다가가 자신 있게 한마디를 남기고 떠났다. 탐친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면 항상 그를 아나이안 하이라고 불렀다. 다행히 그는 나를 강요하지 않고 말없이 나를 탐틴과 내가 전에 산 집으로 데려갔다. 탐틴은 그에게 안컴한 캄에 머물기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하며 남퐁남퐁과의 이혼 절차를 돕기 위해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떠난 후 탐틴은 화가 나서 중얼거렸다. 자신의 물건을 지켜준 것에 감사하는 것 이상으로 당신을 신경 써야 할까요? 당신은 이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는 당신이 이혼을 할 수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그의 고백을 떠올리자 내 손이 꽉 쥐어졌다. 그가 이혼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도와주고 집에 두고 왔지만 남퐁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까봐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혼을 통해 이혼하도록 도와주었지만 시간을 끌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탐틴이 이성적으로 도와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아마 답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대해서는 탐틴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자 관련 일로 우리 우정에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 저는 수술실 문 앞에서 수술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화를 보고는 그저 어색했습니다. 이제야 제가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박두엣주가 너무 내성적이어서였을 것입니다. 꿈. 당신은 잃지 않고 기억만 해. 당신은 나를 태워버렸어. 어디 있었어?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대화 속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설공주의 가능성도 남겨두고 싶어 했다. 그래. 다 내가 널 태워서 그런 거야. 난 너한테 난방을 주려고 한 적 없어. 지싱글 리온 가자. 우리 리온. 지금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빚진 게 없어. 나는 대답하려고 바로 돌아섰고 서명하지 않았어. 그는 즉시 화를 냈어. 나는 배를 닫았어. 내 배는 아직 바람을 보이지 않았지만 내 목소리는 여전히 똑바로. 난방. 서명하든 안 하든 나는 여전히 리온할 거야. 네가 나에게 준 목과 집 나는 이미 다 루시에게 팔았어. 그게 네가 나에게 빚진 거고 내 뱃속의 아이는 네가 갖고 싶어 하지 않고 나도 그렇지 않아. 그러니 포기할게. 여하.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너는 상황을 기억하는 장에 들어섰구나. 아마 좋아할 거야. 말을 한 후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고 그에게 도전했다. 나는 수술실에 들어가 서명하고 국수를 받았다. 상황이 순조로웠을 때 저와 남퐁 사이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습니다. 예상대로 룩타이 차우는 남퐁의 결혼설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나기 전 박 씨와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은 연예 뉴스 사이트의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꼬치 그룹이 소유주를 변경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는 디아디아에게 기자가 꼬치 그룹 본사에서 촬영한 남퐁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비밀리에 요청했습니다. 영상 속 남퐁은 극도로 비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 그저 그가 그런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것은 1년 후였습니다. 그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족기와 한때 저를 미치게 만들었던 그 얼굴을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저와 탐지엔을 만나지 않았고 그의 눈은 붉어졌지만 저와 탐지엔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왜 우리 둘이 더 논리적인 문제를 그가 처리했을까요? 제 월급 때부터 오랫동안 함께였잖아요. 제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건가요? 아이를 낳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그는 정말 미칠 지경이었어요. 탐체는 우리 사이에 서서 지루해했죠. 제가 그의 손을 잡자 그는 앞으로 나서서 남퐁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는 술이 깨자마자 남퐁으로 갔어요.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니까요. 후회하지 마세요. 잊으셨어요? 제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제가 낳게 해달라고. 밖에서 여자를 낳아 제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포기하도록 직접 약속을 잡아준 것도 당신이잖아요. 이제 정말 포기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정말 한심해요. 그런데 그는 갑자기 항의하지 않고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차라리 용서해주세요. 멍멍. 당신은 끝났어요. 너는 나만 사랑해. 너와 박두엣은 나와 달라. 네가 내 여동생의 아이를 낳게 한 건 내가 널 대신해서 낳아주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물었다. 정말이야? 그럼 침대에서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사랑을 그렇게 보는 거야? 더 이상 나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기 때문이야. 그저 나를 지켜주고 싶어서 밖에 있는 여자를 사랑할 뿐이야. 내가 너를 배신했어도 나를 사랑해줘. 하지만 나를 찾아온 건 너뿐이야. 그는 자신의 실수를 전혀 모른 채 이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날 조용히 떠나지 않기로 선택한 게 정말 다행이야. 내가 사라지면 그는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그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바람을 피웠던 여자처럼 더 나아지지 못한 거였어. 그만해. 방 청소부야. 너 때문에 정말 부끄러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말 불운해. 나는 그에게 물을 주고 돌아서서 악수를 하고 떠났다. 방을 맡은 사람은 몸이 굳었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나와 함께 걸었다. 내 뒤에 있던 방을 맡은 사람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하지만 오늘 바람이 좀 세게 부는 것 같았다. 방을 맡은 사람과 함께 채 탔을 때 그의 손이 붉게 달아오른 것을 발견했다. 미안해. 내가 널 이용했어.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려고 해. 그는 애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가능하다면 평생 너에게 이용당하고 싶어. 나는 살며시 손을 움직였다. 시도해보았다. 방을 맡은 사람의 일이라면 샤몽이 정말 나를 놓아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그녀가 남긴 이혼 서류를 보고는 너무 화가 났다. 그제야 그녀는 기억을 잃은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를 태워버렸다. 내가 병에 걸렸다는 걸 알면서도 나를 놓아준 것이다. 사실은 나를 멀리하고 이혼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가 준 모든 것을 루시저우에게 팔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루시저우는 정말 나쁜 놈이다. 그는 오랫동안 샤몽을 눈여겨보았다. 그녀와 내가 결혼했을 때 그는 새로운 손님 신분으로 연회에 와서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었다. 마치 참새꼬리 달린 관우처럼 모두가 그에게 뭔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시 샤몽은 오직 나만을 사랑했을 뿐 그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루시저우와 힘을 합쳐 내 모든 것을 파괴하려 한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이 모든 일을 일으킨 것은 바로 바이세였다. 모든 게 그녀의 방식이었다. 샤모에게 그 영상과 사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나와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그녀를 꼬집었다. 케이크를 먹고 나서 나는 범죄자가 되어 도망쳐야 할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황궁으로 도망쳐 샤모를 찾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나와 함께 몰래 싸우러 갔다. 나는 너무 교활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그녀를 미친 듯이 문질렀다. 그녀는 나를 때리고 정신을 차리게 했다. 맞아. 나는 너무 오만했다. 나는 내 감정과 행동이 이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샤모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여자라는 것을 잊었다. 그녀가 나에게 끌리면 그녀는 내 관계를 직접 파괴할 것이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결국 그녀가 내가 주사를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라며 내가 직접 끝내기로 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스토리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기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